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 호사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문제를 고 김영환 의원과 김부선 씨를 고발했습니다. 양측 간의 진실 공방이 여전. 한가운데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광 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여배 우 스캔들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진실은 어느 쪽일까? 여배우 스캔들 2라운드 이재명 당선인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옥수동 밀회설,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재명 당선인 측의 입장을 저희가 지켜보고 그 다음에 김부선 씨 측 입장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날짜를 따져보고 비오는 날을 따져봤을 때 거짓 주장이다. 이 얘기죠. 인터뷰.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날이 2009년 5월 23 일입니다. 그런데 김부선 씨가 주장했던 날짜가 5월 22일이었기 때문에 팩트 자체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월 23일에서 24일 그 기간 동안에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었다는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당시 옥수동에서 밀회를 할 수가 없었다는데 용들을 반박하게 되고요. 또 비가 많이 오던 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기상청에 있었던 예보까지 다 종합해봐서 그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영환 후보, 당 시 후보와 김부선 씨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연결식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와의 통화 그리고 옥수동에서의 밀회는 없었다. 따라서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재명 당선인 측의 입장이었는데 이 입장이 나온 지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김부선 씨가 재반박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부선 씨 입장은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따져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양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 김영환 전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한 것인데요. 함께 보시죠. 영환 전 후보는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주장했었습니다. 김부선 씨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비가 많이 오던 날 2009년 5월 김부선 씨가 이재명 전화 받고 봉화를 간다고 하니까 비 오는 날 거기를 왜 가냐 나랑 옥수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옥수동은 김부선 씨 집이 있는 곳이죠. 수동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밀회가 이루어졌는데 22, 23, 24 중에 비가 온 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 반박하기를 서울에 비 왔던 날은 23일 뿐인데 거의 안 왔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던 날, 이런 주장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진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김부선 씨 개인 블로그 사진인데
6. 2009년 5월 23일에서 24일 김부선 씨는 지금 블로그 사진을 보다시피 제주도 우도에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서 김영환 전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한 건데요. 인터뷰 김영환 전 후보죠. 전 후보는 5월 22일, 23일, 24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앵커 그중에 비가 온 날, 인터뷰, 그 비가 온 날이라고 했는데 23일에는 서울에는 0.5 mm 정도의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엄청 많이 온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날씨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자로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이 5월 23일이거든요. 그러면 5월 23일에는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경남에 내려갔었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나와서 분당에 있는 야탑동에서 연결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결식 한 날은 5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서거하신 날은 5월 23일이고 연결식이 있었다는 건 5월 29일이거든요. 그래서 연결식과 서거 날에 대해서 약간 개념 면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김영환 전 후보가 한 얘기는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낸 증거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죠. 5월 22일, 23일, 24일 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23일과 24일에는 김부선 씨가 우도에 가 있었단 말 이에요. 제주도 우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날짜는 불가능했고 또 김부 선 씨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때는 미래는 없었다. 이렇게 전화만 그러니까 날짜는 자기가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화통화를 했지만 미래는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김영환 전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실과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약간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데 본인 자체가 명백하게 날짜에 대해서 착각이 있을 수 있고 또 김부선 씨가 아마 통화를 했든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더한 자료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내가 약간 착각을 해서 길을 했다고 하면 고의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날짜에 대해서 너무 명백하게 얘기했고 그때 미래를 했다는 걸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팩트, 사실적인 면에서는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당사자죠. 김부선 씨가 SNS에 본인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가짜뉴스 대책단, 말장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용을 올렸습니다. 나는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한 적이 없다. 비가 엄청 오는 날, 고 노무현 대통령님 뵈러 봉화에 가는 길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또 가족들의 위한장 내식과 다르게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향해 지지자들이 하는 정신적 추모행 의일체를 연결식이라고 내가 이해한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문제가 되는 비가 엄청 오는 날도 나는 봉화로 향했고 성남을 지나면서 분명히 이재명 지사와 해당 내용의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화를 내려가서 기자도
만났고 숙소를 못 잡아서 차에서 1박을 했다. 이게 팩트다. 상당히 구체 적인 정황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옥수동으로 가라는 이재명 지사 말을 나는 거부했다. 그러므로 그날 미래는 없었고 그런 주장을 한 바도 없다라 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당선인이 직접 나서라는 겁니다. 진짜 국민이 궁금한 것은 고위공직자 이재명 지사의 도덕 성이다. 일개 연기자인 내 사생활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결백을 굳이 증명하고 싶다면 날짜를 그렇게 특정하지 말고 김부성과의 관계 전체를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증스럽 가짜뉴스 대책단의 고소, 고발 중단하고 직접 나서라 이렇게 얘기했으니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김부선 씨 얘기대로 한다면 김영환 전 후보가 기자회견한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요. 미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날짜 부분도 그렇고 본인은 날짜를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핵심은 부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봉화에 내려갔다가 부채를 받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서거 당일날 무슨 경황이 있어서 봉화마을로 찾아오는 분들에게 부채를 나눠줬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했던 것이고 결국 이제 49제가 있었던 그 것으로 추정되는 7월달 그때 이제 부채를 나눠줬다는 거거든요. 앵커 말씀 하신 부채가 이거죠. 인터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한 증거 로 본인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SNS에 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건 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채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사실은 김부선 씨의 주장이 이게 설명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 고요. 김영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전에 들은 얘기를 본인이 아마 좀 가공을 하고 본인 생각까지 가미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의 추정까지 가미를 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김부선 씨도 함께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부선 씨의 주장 같은 경우 에는 김부선 씨의 기억이 조금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봉주 전 의원 사건처럼 그때 도 피해자가 시간을 처음에는 잘못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낮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앵커 굉장히 뭉뚱그려 얘기했었죠. 인터뷰 그런데 고 보니 최종적으로는 저녁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5월 22일에서 24일로 특정 지어서 오늘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부선 씨가 그 날짜를 내가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다른 정황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혼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해주시죠. 인터뷰 정확히 말하면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미래가
얻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짚어봐야 되는데 여기는 김부선 씨 얘기처럼 그때 미래는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봉하마을 갔던 그날에 없었다는 거죠. 인터뷰. 하지만 미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김부선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건 겨울철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정도로 옥수동에서 미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별개로 떼어봐야 될 거고요. 김부선 씨가 그동안 주장 하면서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 했던 거는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추모를 해야 되는데 추모하러 지 말고 옥수동에 가 있어라고 얘기했다는 전화통화 아닙니까? 그런데 저거 또 그 전화통화는 사실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화통화의 날 싸가 5월 22일에서 24일에 특정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롭게 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49제, 그게 7월 9일 정도로 전화할 때인데요. 지금 김부선 씨 SNS에 들어가 보면 댓글로서 여러가지 사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봉하마을에 내려갔던 그리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다 고 합니다. 김부선 씨가 우산을 쓰고 있는 장면까지 사진을 찍어서 있던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노 전 대통령의 연결식도 그렇고 49제도 그렇고 6월 20일에 있었던 추모 콘서트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들에 같이 함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하나 더 등장했는데 5월 29일이 연결식입니다. 그리고 연결식 전날인 5월 28일에도 김부선 씨가 봉하마을에 내려가는데 그 당시에 MBC 주진우 당시 기자와 내려갔다 이런 주장도 함께 기재가 되어 있거든. 그런데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얘기 나왔을 때 김부선 씨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누가 연결해 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들 을 봤을 때는 현재까지 김부선 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거를 이제 입증 하기 위한 여러가지 등장인물들이 나서서 증언하게 되면 이 퍼즐의 조각들 을 맞추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당선 인 측에서 고발에 들어간 상황인데 김부선 씨의 주장은 직접 당사자가 날 고소하지 왜 고발하냐 이 얘기거든요. 인터뷰. 우리가 고소고발에 이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고소는 피해자, 당사자를 직접 수사기관에 덜 해달라고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고소나 고발을 한 게 아니고 가짜뉴스 대책단 캠프 내에서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건 김영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느냐, 왜 대질신문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발했다고 해서 대질신문을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고소 사건은 본인이 당사자니까 참고인보다는 피해자로서 가는 거 잖아요. 고발 사건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참고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객관성 이 떨어진 상태죠. 그리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온 것 중에 만약에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개 무고의 혐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개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명백히 5월 22일, 23일, 24일에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전혀 미래가 없었고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증거 확보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 면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사건의 전체적 흐름에 있어서는 미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사 상대방이 특히 김영환 전 후보 같은 경우에 말을 잘못해서 처벌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미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제일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만약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드러난 것들이 5월 22일, 23일, 24일에 있어서 미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또 드러났잖아요.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같이 만났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재명 지사 측에서 는 5월 22일 거 하나만 가지고 22일, 23일 하나만 가지고 고소를 했느냐, 전체적으로 고소를 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것은 시작이다. 계속 그런 걸 우리가 검증을 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환 의원은 자신을 고발하자 오히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 이재명 당선자에게 요구합니다. 겁하게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저 김영환과 김부선을 직접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직접 고소를 통해 대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재명 개인의 문 제가 아니라 소위 민주진영, 진보진영의 도덕성 문제까지 함께 실험당하고 있습니다. 김부선 씨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 형숙, 조카 김사랑씨 등 수없이 많은 자신의 반대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서 겁박하며 침묵을 강요하는 이재명 당선자의 태도는 독재자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도 큰 흠집을 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버금가는 사과문 대필 사건으로 펴있던 진실이 드러난 일입니다. 앵커 김영환 의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배우 스캔들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히려 이재명 당선인이 왜 조금씩 묻힐 수도 있던 일을 키운 걸까 이런 의문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고발을 하기는 했는데 장이 소심한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지도 않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들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집어서 그러니까 그날 서거 당일날 전화통화를 했느냐, 마느냐, 이 부분만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진 의혹은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 씨가 둘이 불륜관계였느냐 아니냐, 또 불륜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짓말을 어느 쪽이 하고 있느냐 이거잖아.
그런데 전체를 규명하겠다는 게 아니고 딱 그 하나, 그 표현 그러니. 김영환 전 후보자가 언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확전을 좀 피하면서 동시에 사실, 아니 떳떳하면 고발할 것이지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선거전 내내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좀 피해가는 그런 방책으로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또 이번 기회에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차기 대권 에 도전할 때도 분명히 좀 부담이 될 텐데 이번 기회에 마무리 짓자 이런 또 계획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인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선거기간 동안 바른미래당에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법적 분쟁 과정 속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문제를 한 번쯤 털고 가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전 변호사 이미 얘기했지만 김영환 전 후보가 주장했던 5월 22일에서 24일까지의 내